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새 비서실장을 임명하고 다음 주 초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성사 여부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두 분과 그 밖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비서실장을 교체할 전망입니다. 지금 하마평으로 원희룡 전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장제원 의원 등 정치인 출신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죠. 이제까지는 이제 그 관료 출신, 행정관료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그 임명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좀 정무 기능을 강조하자. 그리고 이제 그 야당과 또 협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정치인 출신이 거론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 원희룡 그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하고 붙어서 네. 석패 아쉽게 졌는데 원희룡 전 장관, 그다음에 그 정진석 의원 있잖아요. 이분은 이제 그 박수현 의원한테 그 아깝게 패했는데 이런 데 정치인들 중에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총선 참패 이후에 국정쇄신 구상이 반영되는 첫 조치여서 더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어떤 인물이 될 것 같으세요? 앞서 서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그동안 이제 대통령실의 이제 정무 기능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정치인 출신 중에 이제 비서실장으로 하마평에 여러 부분들이 이제 오르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본질적으로 이번에 비서실장에 대해서 특히 이제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인적 쇄신을 할 때는 이 인사가 보여주는 국민들께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 메시지는 결국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민심을 떠받드는 그런 취지의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대통령실이 그동안 좀 불통의 이미지, 오만의 이미지, 독단의 이미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쇄시켜주고 이제 정말 국정 기조가 변화하는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누가 온다고 하더라도 뭐 정치인이냐 관료냐 이런 것보다 더욱 본질적인 것은 여야의 어떤 협치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통령실의 그동안의 어떤 불통의 이미지를 쇄신시켜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여야 간의 소통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예, 한독수 총리의 후임으로 어떤 인물이 올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총리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돼서 여소야대에서 첫 협치 시험대가 될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어떤 인물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총리로요? 지금 총리는 이제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가 돼야 됩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 국회 통과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크게 두 분이 유력한 게,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은 통과가 그 상대적으로 쉬워요. 우리 옛날에 검찰들도 왜 보수 진보가 없어요. 그냥 검찰, 그게 이제 정관이 오잖아요. 국회도 이제 그 국회의원들은 또 본인들끼리 이제 좀 감싸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출신들은 청문회 불패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현직 의원 중에서 놓을 수가 있겠다. 대표적인 게 권영세 의원, 이번에 5선 됐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이제 국회 통과가 좀 상대적으로, 왜 5선 동안 이제 국회에서 여야 간에 다 어느 정도 이제 그 교류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김한길 의원도 있는데, 의원은 자보다 이제 그 국민통합위원장이죠. 이분은 이제 옛날에 민주당의 대표까지 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이제 민주당에 또 인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국회 통과가 쉽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예, 권영세 의원 그리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뭐 언론을 통해서 뭐 여러 분들의 어떤 하마평들은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아직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총리 후보군을 발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뭐 대통령실 인사에 비해서 이제 총리라고 한다면 국회 인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의 입장이라든지 이제 야당에서 과연 동의해 줄 수 있는 인사 인지를 대통령실에서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를 나눴던 뭐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인사보다 총리에 대한 인사는 저는 상당 기간 단기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비서실장부터 그리고 대통령실부터 차근차근 인사를 쇄신해 나가면서 총리에 대한 부분은 좀 나중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무총리 자리가 또 장기간 공석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누가 오든지 간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여야 간의 협치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있는 뭐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통일부 장관을 또 지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또 인물적인 면에서 새로운 감이 없을 수 있다라는 점도 분명히 지적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뭐 상당히 가까운 사이다라는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항상 언급이 되는 분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예상 가능한 범주에서의 인물이기 때문에 또 국민들 보시기에는 또 깜짝 카드는 아닐 수 있어서 대통령실로서는 고민이 깊어지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보세요? 일단 이제 그 형식만 보면요, 국무회의 발언 이런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번에 그 의료 개혁에 대해서 이제 그 대통령이 담화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국민 담화가 맞는 거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가셨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좀 기자들 질문도 받고 이게 소통 아닙니까? 저는 대국민 담화를 먼저 이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기자들과 좀 소통해서 질문도 받는 이런 형식이 올바르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큰 방향의 정책을 뭐 백지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죠. 다만 이제 그 좀 더 집행하는 과정에 낮은 자세로 국민의 민심을 상당히 경청하겠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이제 뭐 우리 그 김건희 여사 체계적인 보좌를 위해서는 이제 제2부속실 약속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그 정무 야당하고 이제 협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정무장관, 특임장관 이런 걸 이렇게 좀 신설한다든지 이런 이제 구체적인 조직 개편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실제로 언론에서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냐 대국민 담화냐 이 형식을 좀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기자회견 언급을 해주셨는데 기자회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사실 형식의 면에서는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거에 동의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뭐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라든지 뭐 대국민 담화라든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방적으로 이제 국민에게 이야기를 하는 형식의 어떤 그런 방식의 소통 말고 쌍방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자들로부터 자유롭게 질문도 받고 또 즉석에서 답변도 하는 이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대통령께서 뭔가 바뀌셨구나라는 시그널을 국민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위해서는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방식일 텐데 그 방식으로는 좀 자유로운 기자회견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메시지에서는 당연히 뭐 국민의 이번에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는 내용들이 이제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언론의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야당 대표도 만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도 이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집권 여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대를 갖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당직자와 보좌진들에게 작별 인사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부족했다, 우리가 국민의 사랑을 더 받을 길을 찾게 되길 희망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치적 활동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반드시 이제 그 다시 돌아온다 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니다. 제가 보기에 그 조금 이제 그 재충전하는 시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 저는 뭐 성패를 떠나서 이제 그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합니다. 근데 당장 다시 이제 그 당 대표로 놓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 성찰도 이제 좀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그 재충전하는.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한 1, 2년 정도 잠깐 이제 그 쉬었다가 아마 다시 이제 그 대선 국민이 되면 반드시 정치로 복귀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분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지킨다 했고 자기는 이제 끝까지 남아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방법을 이렇게 찾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말은 정치 또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은 상당히 자유우파 보수의 아주 이제 그 뛰어난 인재입니다. 상당히 저는 아직 지금도 상당히 그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봅니다. 보수층에서. 따라서 이제 그 컴백할 거고 실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네, 대선 국면에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뭐 가능성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 참패로 인해서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받은 것만큼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당장 앞으로의 정치 행보가 불투명해진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께서는 계속해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고 계시지만 지금 당장 정치의 의지를 펼 만한 뭐 공간도 자리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공간이 열린다라는 보장도 지금 현재로서는 있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다음
대선 어떤 대권 주자로서의 그런 존재감은 아직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보가 열려 있겠다라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행보가 열리는 것은 뭐 불투명하다라는 판단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의 사태로 지도부 공백 사태가 된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도 좀 짚어보면요. 관리형 비대위냐, 조기 전당대회냐 이걸로 의견이 맞서고 있다는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이제 비대위 체제는 말이 안 돼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2년 동안 지도부가 이제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근데 또 비대위로 간다 이거 말이 안 되고요. 뭐 비상 상황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제 그 조기 전당대회로 아마 가서 이제 정식 지도부 임기 2년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게 압도적인 의견입니다. 아마 비대위 체제는 극소수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사실 저도 조기 전당대회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집권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비대위 과정을 여러 번 겪어왔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피로도 있을 것 같고 당원들께서도 많이 그 부분을 좀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관리형 비대위가 아니라 조속하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의 어떤 민주적 절차를 거친 당대표와 지도부를 꾸려나가는 것이 이 당의 어떤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 듭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당선인들과 국립현충원을 찾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뜻을 다시금 내비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좀 여러 차례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안과 이제 총선 이후에 민심을 확인하고 난 후에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 무게감 자체가 다릅니다. 사실은 총선 이전만 하더라도 이런 제안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에서는 뭐 어느 정도 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었지만 뭐 범죄 피의자 또는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법의 피고인과 어떤 영수회담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는 기류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나 이번 총선 민심에서 확인한 그 국민들의 뜻은 사실 야당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거 다 아심에도 지금 민주당 압승이라는 결과를 몰아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만약에 또 제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도 이것은 거부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국민들의 민심이 함께 담겨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사실상 압박이 될 것이고 그 압박을 대통령실이 이제는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제 조만간 뭐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하는 장면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네, 영수회담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에 그 총선에 보셨잖아요. 대통령이 뭐 공천 하나 한 명이라도 심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 대통령실에서 검사들이 대거 공천될 거라 했는데 주진우 한 명 됐습니다. 이은모 떨어지고요. 그만큼 이제 그 총선에 대통령이 일체 관여한 게 없고 관여 자체를 안 했어요. 당이 치렀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대통령이 저는 책임질 이유도 없고 지금 현재 그 여론은요 상당히 팽팽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그 총선도 민심이 있으니까 이제 만나야 된다 이런 여론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또 어떤 여론은 절반 정도는 너무 지금 만나면 백기투항 꼭이 항복하는 장수의 모습이 아닌가 이걸 이게 보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거 반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일단 구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국 대표는 이제 교섭단체도 아니고 곧 대법원 판결이 선고 앞두고 있거든요. 조국 대표를 이렇게 만날 일은 뭐 절대 없을 거고 이재명 대표도 이제 그 여론은 팽팽한데 문제는 곧 아마 이제 그 위정교사나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이 선고가 지금 몇 달 안에 임박했다는 관측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제 굳이 지금 만나는 게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한테 오히려 이제 그 부담만 주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도 아주 많아요.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총선에서 압승한 야권은 연일 정부 여당의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나섰는데요. 지금 여당 일각에서도 찬성 의견이 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처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안 그래도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인터뷰를 통해 밝히시더라고요. 근데 안철수 의원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는 22대 국회의원들을 뽑은 것이고 아직은 21대 국회가 임기가 계속 중이거든요. 이 21대 국회 임기가 5월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상병 특검은 작년 10월에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웠기 때문에 이미 4월 3일에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5월 달에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21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 부분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니더라도 이제 야당, 이제 범야권에 있는 의원들만으로도 지금 의석수상 처리를 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법이 5월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다음 문제, 대통령께서 과연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실지 여부, 이것만 남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원래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원래 기조는 반대였는데 이제 찬성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그 특검을 하면 이게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야지 특검하잖아요. 무죄가 나올 게 뻔한데 이런 걸 특검하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군대에서 이게 수사권이 없어요. 지금 경북 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권도 없는데 수사에 무슨 압력을 줬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직권남용이라는 개념을 잘 봐야 돼요. 이번에 그 왜 판사들 재판에 개입했다고 대법원장 다 했다가 다 무죄 나왔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판사는 헌법의 독립에서 양심에 따라 재판하기 때문에 누구도 판사한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이게 개입할 권한이 대법원장도 없단 말이에요.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권한이 남용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권한이 있어야만 권한 남용이 되는 거예요. 외견상. 자, 우리 주장대로 국방부 장관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권한이 없는데 무슨 권한이 남용이 됩니까? 이래가 다 이게 판사들 개입이 다 무죄 나왔거든요. 논리 모순이죠. 만약에 장관이 지휘권이 있다면 정당한 지휘고 권한 자체가 지휘권이 없다면 아예 권한이 남용될 수는 없죠. 뭐 협박이나 강요는 모르겠어요. 근데 직권남용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죄인데 우리 너무 직권남용을 남용해서 거의 무죄가 나오는 게 직권남용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보기에 장담하건데 이거는 거의 저는 100% 무죄 나온다 봅니다. 100% 변호사로서. 그런데 이거 특검하면 뭐합니까? 무죄 나올 걸. 이제까지 우리 특검회가 무죄를 왜 특검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특검이에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이번 국회에서도 최상병 특검이 야당 단독으로도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관성을 위해서는 이제 저는 총선 졌다해서 이게 바뀔 리가 있나요? 이거는 법적 진실이잖아요. 그냥 거부권 행사하고 그다음에 이 108석 아닙니까? 108석이 똘똘 뭉치면 뭐 안철수 의원 찬성한다는데 한 명 빼더라도 100명이 똘똘 뭉치면 거부되는 거죠. 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이번에는 대통령실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굉장히 앞전에 행사했던 거부권과는 또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총선 이후이기 때문에 총선에서 확인된 그 민심은 정권 심판에 대한 거센 물결이 있었던 것이고 그 정권 심판론 밑에 기조에는 결국 대통령실의 국정 기조가 너무 불통이고 오만 독단 이런 것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지적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최상병 특검법이 만약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대통령이 이 부분을 거부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5월 21대 국회에서 마지막까지도 거부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특검법이 올라왔을 때 그때는 정말 거부권 행사하기 어려운 좀 역풍을 맞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커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권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또 여권 일부에서 김재섭 당선인도 그렇고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똑같죠. 특검이라는 게 처벌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일단 파우치는요. 그 김영란법인데 그 배우자 처벌 조항 자체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제형 법정주의, 범죄하고 형벌이 법에 있어야 처벌하는 나라죠. 근데 처벌 규정이 법에 없어요. 따라서 이제 명품 파우치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양평은 원희룡 장관도 했잖아. 이미 그 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건데 이란 이안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특검합니까?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가 있는데 이거는 공소시효가 10년이거든요. 이미 15년이 지났어요. 근데 문제는 권오수 회장이 공범이 되면 이제 정지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김오수 회장의 판결문에 공범이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본문에. 다만 별지에 이용된 계좌가 한 106개인가 있는데 그거 아무도 기소 수사 안 했잖아요. 한 명 기소해서 무죄 났잖아. 무죄. 그리고 권오수 회장이 집행유예 받았어요. 집행유예. 그러면 계좌 빌려준 사람은 뭐 돈겠어요? 벌금 2, 300 놓을 거예요. 유죄라면. 아니 벌금 2, 300 때리려고 수백억 때리가 특검합니까? 김건희에서 특검할 게 뭐 있냐고. 도이치모터스하고 파우치하고 양평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게 정치 공세하면 안 됩니다. 예, 이런 정치적 특검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 내세우는 특검법에 대해서 총선용이다라는 정치 공세를 해오긴 했었는데요. 이제 그 명분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총선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특검법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다라는 말만으로는 사실 방어를 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권 내에서 이 특검법에 대한 기류가 바뀌고 있는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22대 국회는 지금 국민의힘이 108석 아닙니까? 그럼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시더라도 8석만 이탈표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거부권도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권 내의 기류가 변하고 있다라는 점을 크게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